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내려지는 징계 처분 가운데 하나가 사회봉사입니다. 학생들에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담당 인력과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등으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초중고등학생은 830명. 이들이 사회봉사를 하는 기관은 도서관과 보건소, 요양원 등입니다. 적게는 4시간에서 많게는 30시간씩 봉사를 하지만 성찰하는 교육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할 전문 인력도 프로그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업무가 있다 보니 개인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가 없었고 성찰의 시간보다는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 교육청이 지난 6월 교육적 사회봉사 프로그램 봄봄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사회봉사 장소는 교육청 소속 27개 공공도서관. 낯설지 않은 장소에서 전현직 교사와 경찰, 전문 상담사 등으로 꾸려진 봄봄위원을 1대1로 만납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적 질문이라는 걸로 아이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은 어땠을까? 그걸 통해서 공감 능력이 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 사회봉사를 마친 학생들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봤다거나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차분히 대처하겠다는 등의 소감을 남겼습니다. 8시간 교육을 받으면서 선생님께 살면서 처음으로 존중도 받아보고 공감도 받아보고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경상남도 교육청은 2학기부터 교육적 사회봉사 프로그램 봄봄을 18개 시군 교육청 전체로 확대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경남교총과 전교조 경남지부, 교사노조와 보건교사노조 등 4개 단체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교권 침해를 막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교권의 법적 근거, 아동학대 신고 후속 조치 기준, 학부모의 무고성 소송 예방 제도 등 교육 현안들이 다뤄졌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응책이 될 조례를 마련하고 관련 상위법도 개정하도록 입법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남 곳곳에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경상남도와 농협경남본부가 경남 마늘의 가격 안정을 위해 공동 특판 행사를 마련합니다. 이번 주 경남 황지락 기자입니다. 오늘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선 8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밀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여성단체와 역사동아리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아픈 역사를 되짚어보는 추모 공연을 선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밀은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경상남도는 2015년 전국에서 처음 관련 조례를 제정해 기념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78주년 광복절인 내일 경남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경상남도는 내일 도청 대강당에서 독립유공자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8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에선 밀양과 산청, 함양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최경학, 이호영, 하찬현님의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립니다. 또 창원에선 단정, 배중세 지사 추념식과 대종각 타종 행사가 열리며 시군별 광복절 기념 행사도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김해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선 경남 마늘 공동 마케팅 특판 행사가 진행됩니다. 경상남도와 농협 경남본부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본격 출하를 앞둔 창녕과 남해산 마늘 25톤을 준비해 시세보다 15% 저렴하게 판매하며 수도권과 부울경 할인 판매로 농가 가격 안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잇따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주택시장 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업성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입니다.
1,500여 가구 규모로 1983년에 준공한 부산 동래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최근 정밀안전 진단에서 2등급을 받아 재건축 사업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3년 전 예비 진단에서 탈락한 이 단지는 기존 조건이라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구조 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재건축 판정 최하 점수도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높인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덕분에 사업 착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조금 더 올려서 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문의가 종종 오시고요. 이제 안전진단 통과했으니까 이제 진행이 착착착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인분들 의지도 굉장히 이번에는 강하시고. 여기다 부산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연산 5구역 사업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19개 동 3,200여 가구로 재건축하는 이 사업은 조합 설립에 어려움을 겪다 다음 달 조합 창립 총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에 건설사 선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해수동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재건축 바람이 부산 주택시장에는 일단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이 전체 기간으로는 장기화라고 보지만 해당 단계가 넘어갈수록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와 같은 현상은 충분히 지금부터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사업성에 따라 수억 원대에 이르는 재건축 부담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금리가 내려가고 내년부터 주택시장이 바닥을 칠 경우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오히려 과열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우리 지역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사천의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을 보이면서 무덥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욱 높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5도, 창녕이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2도, 창녕이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3도, 합천이 2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3도, 사천 3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하늘에 예년 수준의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240억 원을 들여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섞인 낡은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가 있는 주택 건축물이며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합니다.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 철거 비용은 슬레이트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까지 전액 지원합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12월 말까지 소와 염소 전업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방역 교육과 사전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18일부터 현장 점검이 시작됩니다. 또 지역 농협 등과 협업해 부족한 방역 인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경남 이주민센터와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이 어제 경남 이주민센터에서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의료진이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 200여 명의 건강검진을 진행했으며 이주 노동자들이 고유 음식을 나누고 전통 공연을 즐기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는 4,200여 명으로 고용 허가제를 받은 16개 국가 가운데 네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A씨를 구속하고 게임 대화창에 흉기 난동을 예고한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강남역 한 매장에서 엽총으로 18명을 살해할 것이란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10일 한 게임 대화창에 대전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내용을 게시한 30대 남성 B씨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글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초 수도권에 투자 유치 거점을 엽니다. 서울 강남구에 19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투자 유치 거점은
공유 업무 공간과 개별 기업 입주실, 영상회의실 등을 갖추고 정기투자설명회와 수도권 투자자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수도권 투자 유치 거점이 경남 3대 권역별 창업 거점과 함께 창업 생태계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모든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자금 관리 내역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와 보험사, 캐피탈사 등 모든 금융권의 PF 대출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번 점검에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온 새마을 금고도 포함됐습니다. NH농협금융이 태풍 카눈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기업을 위한 종합금융 지원을 진행합니다. NH농협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최대 20억 원, 농업법인은 최대 30억 원 한도에서 1% 고정금리로 정책 자금을 빌려줍니다. 또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개인에게는 1억 원을 빌려주고 최대 2%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